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권을 혁명하고 싶은 그런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 차기 20대 대통령은 정직한 지도자가 뽑혀야 되겠습니다. 차기 20대 대통령은 정직한 지도자가 선출돼야 되겠습니다. 차기 20대 대통령은 여야가 아니라 정직한 지도자가 선택돼야 되겠습니다. 차기 20대 대통령은 여야가 아니라 정직한 대통령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정직보다는 여야나 이념 논리에 빠지면 나라의 경제 손실은 천문학적입니다. 나라의 경제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나라의 경제 손실은 계산이 안 될 정도입니다. 또 이념 논리로 우익, 좌익, 여야 절대 안 되겠습니다. 한 번은 정직 정치로 우리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정직하지 못하고 정치를 하면 경제 손실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계산이 안 돼. 어마어마합니다, 손실이. 왜냐? 자기 편만 늘 챙기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자기 편을 다 부자 만들고 또 이제 죄송합니다. 이쪽에서 한번 실컷 벌어먹고 나면 또 이제 정권 바꿔자면 야축에서 실컷 벌어먹고 이거에 우리나라 정치야 지금. 여러분 얼마나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저는 사실 나라의 정치적인 형편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돈만 밝히면 큰 일입니다.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돈만 벌려 그러면 큰 일입니다.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이권만 챙기려 그러면 이거 큰 문제입니다. 재앙입니다, 재앙.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뭔가 한몫 보려 그러면 이 나라가 이거 어찌 되겠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마다 모 씨는 대통령이 나쁜 마음만 가지면 마음만 먹으면 재임 기간 동안에 1년 예산이 우리가 지금 50조니까 5년이면 5, 25, 250조 아닙니까? 아니 2500조. 2500조이기 때문에 2500조 10%만 해도 250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0조는 대통령 마음만 먹으면 빼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마음껏 나쁜 마음만 먹으면 250조는 그냥 눈 감고 아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충격. 땡땡씨입니다. 여러분 땡땡씨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분 어떤 면에서 또 영리한 분도 있습니다. 정직 정치하면 1년에 200조를 버는데 잘 들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 정치하면 1년에 200조를 벌고 이념 정치하면 1년에 40조 손해본다. 적어도 40조예요. 적어도 40조. 국가적인 손해. 그러면 거의 합쳐지면 어차피 1년에 얼마 손해입니까? 240조가 손해입니다. 240조씩 손해야. 그렇게 계산이 안 됩니까? 이거 우리나라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대통령은 사명감 없이는 절대로
절대로 하면 안 되겠어요. 대통령은 뚜렷한 정책이 없이 대통령 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대통령은 정직한 비전이 없이 대통령 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무조건 자기 당이나 지지자들의 협조만 받으면 5년 동안 그냥 누리고 살면서 참 부끄러운 말로 자기 편 돈 많이 버리고 산 거야. 이러면 나라 되겠습니까?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영적 강국을 이룰 정직한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3899년, 약 4000년경입니다. 그 당시에는 애굽이란 나라, 에집트죠. 에집트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당시 왕은 바로, 물론 이제 바로는 통칭입니다. 왕, 임금 그런 통칭이고, 디글랏 2세라고도 하고 3세라고도 합니다. 그 당시에 세계적인 풍년과 세계적인 흉년이 닥친 앞으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미래의 불확실성이 아주 크게 일어날 그럴 때에 바로 임금은 영감의 사람 요셉을 썼기 때문에 극심한 기근에서 탈출하게 되고 더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 있던 것입니다. 요셉을 청구한 사람은 술 맡은 간원장이었는데요. 그 사람도 정치범으로 한때는 몰렸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난 거예요. 떡 맡은 간원장은 사실 나쁜 놈이고 술 맡은 간원장은 좋은 놈이었든지 떡 맡은 간원장은 죽었고 술 맡은 간원장은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두 사람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 바로 임금이 무서운 꿈을 꾸고 앞으로 될 일의 꿈을 꿨는데 어떻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청구했습니다. 임금님, 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이고 못된 놈이고 그러긴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 한번 벌려봅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그 당시에 비정치권 인물이었어요. 비제도권 인물이었어요. 정치를 해본 적도 없는 장애의 사람이었고 더러운 누명을 뒤집어 쓴 인물이었어요. 사실은 요셉은 그런 사람은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애국 사람이고 정치도 안 해봤는데 그저 요셉을 청구한 거예요. 요셉은 사실 거기에서 정치를 배웠던 겁니다. 그 두 사람한테 날마다 밥 먹고 나면 거기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바로 왕은 사실은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성분, 뭐 좌익이냐 우익이냐 무엇이냐 그런 거 따지지 아니하고 인재를 등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적임자를 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차기 대통령은 자든지 우든지 인재를 써야 돼요. 인재. 사실은 이제 대학 다닌 사람이라도 진짜 인재 우리나라 그냥 널브러져 있습니다. 자기 사람 쓰지 않고 인재를 쓰면 우리나라 앞으로 잘 살 겁니다.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때에 김재익이라는 경제통을 써가지고 그 당시에 경제가 최고로 올라갔습니까?
그 사람 안 썼으면 여러분 잘 들어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중요해. 저도 이명박 대통령 때는 제가 알기로는 윤중현 씨라고 그분을 잘 썼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가 위기를 넘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직한 대통령이 나와서 성분이고 무엇이고 따지지 말고 우리나라 인재를 써야 됩니다. 지나치게 청문회법 가지고 그냥 인재를 난도질한 것도 잘못다고 봅니다. 모세를 청문회 했으면 모세 되겠습니까? 왜 그걸 모르십니까? 요셉을 청문회 했으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청문회 했으면 다 안 돼. 사사건건 사생활까지 다 뒤엎어서 병신 만들어갖고 저는 그래서 앞으로 청문회법을 저는 반대합니다. 책임 정치하라. 요즘 언론이 살았기 때문에 책임 정치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는 경제 대불황이 저는 오고 있다고 봅니다. 경제 대위기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도 알 겁니다. 경제 대공황이, 경제 대태풍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그런 말 하면 가짜 뉴스라 하더니 이제는 여러분 훌륭한 국무총리도 그 말 다 하고 경제부총리도 이제 그걸 그냥 당연시 하더라. 당연시. 옛날엔 그게 가짜 뉴스야. 그런 말 하면. 선거 전에는. 그러니까 선거 끝났으니까 지금은 다들 또 이제 이기다, 앞으로 문제다, 이것을 서슴없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철없는 국민들은 우선은 그냥 조금 용돈 주니까 그것만 최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힘을 모아서 앞으로는 앞으로 지금 다가오는 파고를 우리가 슬기롭게 잘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기 20대 대통령은 한마디로 영감의 대통령을 뽑아야 돼. 영적인 대통령. 차기 20대 대통령은 그래서 신령한 기도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돼. 정직한 대통령을 뽑아야 돼. 앞으로 시대는 차원 높은 영적 시대가 될 겁니다. 이제는 영적 시즌이 계절이 달라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사람 이성으로 안 되는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는 이 사람의 지성으로 머리로 사고로 안 되는 때가 와요. 이제는 투명한 사회가 옵니다. 투명한 사회. 그래서 앞으로 정직한 정부만이, 정직한 나라만이 살 수 있어요. 이제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돼. 왜 지금 중국이 여러분 인정을 못 받느냐 아세요? 공산체제가 늘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안 믿는 거야. 안 믿어.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이번에 코로나 걸린 사람 없다고 누가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 다 거짓말. 중국도 그냥 딱 막아보면 그만이야. 언론 자유가 없으니까 언론 유튜브 다 막아보면 그만이야. 당장 그냥 잡아가버려. 자유가 없으니까. 공산체제가 그게 무슨 겁니다. 그래서 공산체제가 어떠면 좋으나 어떤 면에서는 이제 결론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투명한 사회, 유리사회, 유리나라처럼, 유리바다처럼 앞으로 훤하게 보이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 세계가 그 나라에 신뢰를 주고 믿음을 줄 겁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거짓말해 가면서 물건 만들어서 앞으로 안 돼요. 정직하게 만들어야 돼. 솔직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그 물건 잘 팔릴 겁니다. 앞으로 무서운 시대가 와서 집안에서 천리 아니라 만리를 보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 미국에 일어난 일, 이란에 일어난 다 지금은 천리안 보는 것은 옛말이고 지금 만리안, 백만리안을 보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는 그래서
경제 논리가, 잘 들어요. 영적 논리가 아니고 영적 논리가 경제 논리임을 알게 될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요, 우리는 경제만 돌아가면 될 줄 아닙니다. 영적 논리,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이걸 잘 돼야 돼. 교회에서도 그동안 그냥 막 물질적인 축복만 받으면 영혼 잘 될 줄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잘 돼. 이제는 경제 논리에 빠지면 안 되고 영적 논리, 정신 논리, 정직한 논리에 빠져야 경제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제 겉모술수, 거짓말하고 앞으로 안 통해. 이제 앞으로 안 통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영적 호황기가 경제 호황기예요. 경제 호황기예요. 영적 지수가 경제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수를 올려야 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인데 전 세계를 다스릴 때 꼭 한 번 있었는데 다윗 왕 때와 솔로몬 왕 때입니다. 다윗 왕 말기 때와 솔로몬 대왕 때는 이스라엘 전 세계를,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를 호령을 했고 지배를 했고 정복을 했고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냥 전 세계 조공을 바쳐서 부인이 1000명이나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원은 부족하지만 영적 강국이 되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선도할 수 있는, 전 세계를 책임지는, 전 세계를 살리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차기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좌우 대립으로 통일이 되어도 폭망합니다. 내전이에요, 내전. 차기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이념 대립으로 통일이 되어도 우리끼리 망할 겁니다. 차기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사상 대립으로 통일이 되어도 우익이냐 좌익이냐 이제 난리가 날 겁니다. 더 이제 우리 앞에는 뉴노멀 시대,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생활 표준으로 이제 모든 걸 바꿔주는 뉴노멀 시대가 오고 있어요. 뉴노멀. 뭔 노멀? 뉴노멀. 이제는 정치꾼보다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영감의 지도자가 필요해요. 이제는 여야보다 영감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차기 대통령은 영적 강국을 이룰 지도자를 뽑아야 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영적 강국을 이룰 사명자를 선출해야 했어요. 차기 대통령은 영적 강국을 이룰 민족 영웅을 발굴해야 했어요. 차기 대통령은 영적 강국을 이룰 정직한 대통령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 모으면, 합치면, 우리가 마음만 뭉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아무쪼록 국민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정직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이 없으리라. 정직,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정직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정직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정직 구호 한번 해주고 마치겠습니다. 영적 강고리를 정직한 지도자를 뽑아서 나라를 살리자, 일으키자, 부흥시키자.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지도자만 잘 뽑으면 됩니다. 지도자 잘못 뽑으면 1년에 200조 손해가 200조 또는 250조입니다. 정직한 정치하면 200조 벌어요. 또 대통령이 깨끗이 정치하면 우리나라가
약 40조 1년의 이익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차기 20대 대통령만큼은 우리 전 국민이 나라 한번 살려봅시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